너무 짧게 살고 너무 길게 죽지 말라. 밀도 있는 삶에 대한 성찰. 너무 짧게 살고 너무 길게 죽지 말라. 이 강렬한 외침은 단순히 수명의 길고 짧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밀도, 즉 얼마나 치열하게, 의미있게, 그리고 온전히 살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하는 경고이자 격려이다. 필자는 종종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긴 노년을 비참하게 보내는 이들을 목격한다. 한때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쓸쓸한 뒷모습은 마치 불꽃처럼 짧게 타오른 후 길고 긴 재의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필자가 이어령, 김동길과 같은 이들의 삶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 직전까지 지적 활동을 멈추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길게 살고 매우 짧게 죽는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반면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역에서 물러난 후 오랜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이들은 너무 짧게 살고 너무 길게 죽는 비극적인 삶의 전형이다. 이들의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즉 길게 죽어가는 시간이다. 이처럼 삶의 밀도를 놓치면 생산적인 삶의 시간은 너무 짧게 끝나고 죽음을 기다리는 허무한 시간은 한없이 길어진다. 필자는 우연히 운때가 맞아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그러한 잭팟 같은 성공이 오히려 길고 비참한 노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매우 날카로운 통찰이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얻은 일시적인 성공은 개인의 내적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품처럼 부풀려진 성공이 사라졌을 때 그 허무감과 상실감은 더욱 크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체성 위기와 맞닿아 있다.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전부로 여겼던 사람들은 은퇴 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게 된다.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은 직업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 삶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무명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 생애 끝에서 전성기를 맞는 104세 김형석, 90세 이시영과 같은 케이스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준다. 그들은 시대의 운때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준히 밀도 있게 채워나갔다. 이들의 노년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활기찬 시간이다. 그들에게 노년은 은퇴와 소멸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꽃을 피우는 제2의 전성기인 것이다. 필자의 말처럼 보통 사람들의 경우 15년에서 25년의 생산적인 삶 이후 40년 이상의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이 비대칭적인 시간의 간극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이 긴 노년의 시간을 허무함 없이 채워나갈 것인가? 미국의 사회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삶의 몰입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몰입은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생산적인 삶을 넘어선 노년에도 이러한 몰입의 상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평생 미뤄두었던 공부를 시작하는 등 몰입할 대상을 찾는 것은 노년의 삶을 길게 죽어가는 시간이 아닌 밀도 높은 성장과 배움의 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의미요법을 통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년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한 잉여 시간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인생 전반기를 낭비하면 40년 이상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다. 이 문장은 가슴을 찌르는 현실적인 경고다. 인생의 전반기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노년이라는 수학의 시기가 결정된다. 밀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 전반기에 다음의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지속적인 배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은 노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지식은 축적될수록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한다. 이는 비단 학문적 지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배움이다. 관계의 투자,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자산이다. 진정한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깊은 관계는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돈과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좋은 관계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 자아성찰의 시간, 바쁘게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아름다운 죽음은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저서 인생 수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을 삶의 마지막 페이지로 인식하고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는 것은 삶의 밀도를 높이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삶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 과거를 회한하며 더 치열하게 살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대신 이만큼 살았으니 충분하다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너무 길게 죽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너무 짧게 살고 너무 길게 죽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필자의 글을 읽는 당신의 삶은 지금 얼마나 밀도 있는가? 당신의 노년은 길고 긴 죽음의 시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정수를 만끽하는 제2의 전성기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현재의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에 달려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길고 긴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밀도 있는 삶, 더 깊고 풍부한 삶으로의 여정. 인간의 존재는 자연의 영원함 앞에서 미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수천, 수백만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은 단지 한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자주 시간의 부족함을 호소하며 인생이 주어진 짧은 기간 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고 현재를 소홀히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밀도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바쁘게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이와 너비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가진 열정을 따라가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삶. 우리는 과거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책을 읽거나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고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의 길이가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존재의 질이 결정됩니다. 자신만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주어진 제약 사항 내에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공으로 남아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면과의 대화. 밀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과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진실되게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밀도 있는 삶으로의 여정.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실망하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의 길이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시작되며 이 의미를 통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밀도 있는 삶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추구해야 할 밀도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